인생을 바꾸는 건 수천 권의 책, 수천 시간의 노력이 아니다. 한 권의 책, 한마디의 말, 한 줄 문장이다. 그 하나를 얻기 위해 수천 권의 책을 수천 시간의 노력을 들여 읽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마흔이 되기 전에. 지은이 팀 페리스, 옮기니 박선영 정지현, 발행 토네이도, 발행일 2018년 10월 15일입니다. 탁월한 노력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노력이 무엇인가? 이 책에는 소위 타이탄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 인물들의 20살, 30살 시절의 빛나는 고군분투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부터 글로벌 CEO에 이르기까지 20, 30대의 인생을 바꾸는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거나 20, 30대에 이미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거둔 100여 명의 놀라운 인물들이 빛나는 조언을 들려줍니다.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비축한 에너지를 목표에 집중시키는 기회를 가질 때 우리는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끌어낸 노력들, 세계 최고들의 보석 같은 조언들, 젊은 독자들에게 보내는 통찰 깊은 지혜가 담긴 이 책을 통해 남들과 똑같이 출발했지만 어떻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깨닫고 정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구글보다 빨리 달려라. 2040년의 세상이나 구직시장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40살이 되면 대부분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개인의 회복력과 감성 지능에 힘쓰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삶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학습기와 그 뒤를 잇는 노동기다. 첫 번째 시기에 인간은 안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 동시에 개인적인 지식과 일하는 기술도 습득한다. 두 번째 시기에는 확립한 정체성과 기술을 통해 세상을 헤쳐나가고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한다. 2040년이 되면 이러한 모델이 쓸모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평생 동안 배움을 계속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는 방법밖에 없다. 2040년의 세상은 오늘날과 완전히 다르고 극도로 정신없는 세상일 것이다.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혁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60살의 나이에도 말이다. 하지만 변화에는 스트레스가 따른다. 특정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대부분의 사람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16살 때는 좋건 싫건 삶 전체가 변화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하고 모든 것이 움직인다.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느라 바쁘다. 하지만 40살이 되면 변화를 원하지 않게 된다. 안정을 원한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그러한 사치를 누릴 수가 없다. 안정적인 정체성과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세계관을 고수하려고 할수록 뒤처질 것이다. 세상이 나만 남기고 빠르게 날아가 버릴 것이다. 끝나지 않는 폭풍우와 높은 스트레스를 헤치고 나가려면 극도의 회복력과 균형 잡힌 정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감성지능과 회복력은 습득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는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현재의 교육 모델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 또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권한다. 어른들의 말을 너무 믿지 말라고. 과거에는 어른들을 믿는 것이 안전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해 잘 알았고 세상도 느리게 변했으니까. 하지만 21세기는 다를 것이다. 경제와 정치, 인간관계에 대한 어른들의 지식이 시대를 앞서가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도 너무 믿지 마라. 기술이 인간을 받들게 만들어야지 인간이 기술을 받들면 안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기술이 인간의 목적을 대신 지정하고 노예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수밖에 없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조언이 있다. 너 자신을 알라. 21세기만큼 이 질문이 절박함을 가지는 데도 없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정부 모두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바탕한 기계학습을 통해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한다. 컴퓨터를 해킹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을 해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당하고 조종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밀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다. 구글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 행운이 있기를. 유발 하라리. 천천히, 그리고 아주 쉽게. 나는 젊은 체조 선수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한다. 첫째, 천천히 하라. 젊은 그들은 대부분 열정과 패기에 넘쳐 빠른 결과를 얻고자 처음부터 허겁지겁 서두른다. 그렇게 서두르는 경우 얻을 수 있는 대가는 부상뿐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몇 주 또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최고의 선수들은 오랫동안 아무 진전도 없다가 어느 순간 놀랍게 한 단계 도약하는 경험을 반드시 갖고 있다. 갑작스럽게 자신을 전혀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는 그 환상적인 경험을 갖기 위해선 천천히 해야 한다. 둘째,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천천히, 규칙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한 자극을 얻으려면 쉬운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선수도 있고 나이 든 선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어리석은 선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모두 이미 퇴출되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췄으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아둔한 선수가 되지 않으려면 쉽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루함과 조바심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쉽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면 절대 참을성을 발휘할 수 없다. 최고들은 인내심 안쪽을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끈기를 발휘한다. 크리스토퍼 소머. 시간은 낼 수 없다. 지금껏 살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깨달음은 시간은 의도적으로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뭔가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펑크냈는지를. 시간을 억지로 내려고 하기보다는 일정을 짜야 한다. 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학습 이외에 아무런 일정도 정해두지 않는다. 그러고 나자 어떤 중요한 돌발 상황이 생겨도 이 시간만큼은 신기하게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거의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다. 어떤 일이든 일정표에 적혀 있어야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일정 짜기를 확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시간은 창작에 할애한다. 마치 대학생 시절 강의 시간표를 짜듯 내 삶에 꼭 필요한 수강 과목을 일정화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정표를 짜지 않으면 마치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지? 어라, 벌써 12월이라니. 너무 바쁘게 사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는 이런 탄식이 삶에 도움을 주는가?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게 뿌듯함을 주는 행복인 줄 알았다. 하지만 틀렸다. 넓은 바다에 던질 그물을 짜듯 일정표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한 채 시간만 빠르게 흘러갈 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정표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당신의 20, 30대는 타인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다. 노아 케이건. 침착함을 전파하라. 싫든 좋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리더가 된다. 가족을 이끌고 팀장이 되고 부서장이 되고 CEO가 된다. 봉사활동의 책임자가 되고 대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가 된다. 나는 20, 30대 젊은 예비 리더들에게 다음 한 가지만 말해주고자 한다. 리더가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 베트남 전쟁 때 가장 승리를 많이 기록한 백전노장의 선임 부사관이 있었다. 젊은 군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리더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해박한 전술 지식과 전략을 통찰하는 눈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에 앞서 먼저 침착함을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침착해진다.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뛸 때 차분하고 신중하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침착함을 드러내라. 침착함은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한 전염력을 발휘해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호흡을 고르고 목표를 향해 정조준하게 만든다. 파벨 차졸린. 창을 닫는 연습을 하라. 아마도 당신은 탭이 20개쯤 열린 컴퓨터 앞에 매일 앉을 것이다. 동영상 몇 개도 삭제하고 메일박스도 비우고 하드디스크 조각들도 정리했는데 날마다 시동 디스크에 남은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파일을 클릭하라는 독촉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 삶이란 아무리 절묘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해도 경고와 독촉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깊은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당신은 나이 든 사람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커피와 알코올, 우울증의 유혹에 매일 직면한다. 하지만 그렇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알기에 끊임없이 뭔가에 짓눌려 허덕인다. 20개의 창에서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삶에서 탈출하는 현명한 방법은 창을 닫는 것이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분이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기분이 우울해서 열어놓은 창을 닫아라. 불안해서 열어놓은 창을 닫아라. 이것만으로도 한결 당신의 컴퓨터가 가벼워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평화롭다는 건 어떤 뜻일까? 집중할 곳이 있다는 의미다. 우울과 불안의 창, 걱정의 창, 에너지만 잡아먹는 번다한 창들을 차례대로 닫고 나면 집중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 집중할 곳을 찾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당장에 집중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조바심을 내는 대신 창문을 닦으며 언제나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길 바란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타래들을 하나하나 풀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거리를 두고 바라보다 보면 조금씩 자동으로 단순해질 것이다. 인생의 모든 이치가 그런데 저절로 단순해지고 간단해지고 투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 너무 애쓰지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중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삶의 무수한 창들은 결코 삭제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지혜는 창을 닫는 연습에 있다. 끊임없이 나를 가두는 창들에서 도망치는 유일한 길은 그 창들을 닫는 것뿐이다. 제임스 패디먼. 평균을 넘어서라. 내가 다시 30살로 돌아간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30살이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뭔가 잘못되거나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설프게 할까봐 두려워 머뭇거린다면 내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일은 할 수 없다. 무엇보다 30에 못하는 일은 40에도 하지 못한다는 게 내가 얻은 생생한 깨달음 중 하나다. 무엇을 하든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설계하라. 당신이 가진 능력을 철저하게 시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자신이 진짜 남다른 성공을 원하는지 뜨겁게 물어보고 그 답이 예스라면 그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들이 너무 위험하다거나 무모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30살에 빠지기 쉬운 유혹 중 하나는 평균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정년을 보장하는 안정적이고 무난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백 대 1의 경쟁을 펼친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안정적이고 무난한 직업을 얻고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 사람이 최종 합격한다는 것이다. 온 힘을 다해 평균을 넘어설 방법을 모색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점점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전락하면서 남은 삶을 소진하게 될 것이다. 애덤 가잘리. 자신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라. 25살의 어느 날 나는 TV 방송국 새내기 기자였다. 그날 나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몇 가지 기사거리에 매달려 있었는데 방송에 내보낼 시간이 될 때까지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속이 몹시 상해 있었다. 결국 방송에는 다른 기자의 기사가 나갔고 자정 무렵 나는 방송국 로비를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내가 일하던 방송국은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눈물이 흘렀고 심한 자책에 몸과 마음을 완전히 파묻었다. 그때였다. 이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가 내가 아는 댄이 맞는가? 깜짝 놀란 나는 등 뒤를 돌아보았다.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가 희끗한 선배 기자가 내게 맥주를 건넸다. 그는 아름다운 불빛들이 반짝이는 시내를 내려다보며 내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걱정할 거 없어. 결국엔 다 잘 풀리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시원하게 목이나 축여. 태어나서 가장 큰 위로를 얻는 순간이었다. 나는 태생이 걱정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빈틈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위로의 한마디였던 것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결국엔 잘 풀릴 거야 라는 한마디 안에 얼마나 큰 힘이 들어있는지 당신도 나처럼 예민하고 걱정 많은 사람이라면 한번 테스트 해보라. 진심으로 나는 30살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너무 걱정 마라. 모든 건 결국 잘 풀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는 내가 젊은 시절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나 자신에게 준 말이기도 하다. 이 위안의 말로 나는 그 시절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 30살, 할 일은 하나다.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위안이 되어라. 댄 칼린. 강건함을 선택하라. 몇 년 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가 다음의 글을 보내주었다. 당시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간절한 조언일 것으로 확신해 소개한다. 강건함은 당신을 싫어하는 다수보다 좋아하는 소수에게 더 신경 쓰는 것이다. 나약함은 당신을 좋아하는 다수보다 싫어하는 소수에 더 신경 쓰는 것이다. 강건함을 선택하라. 팀 페리스. 모든 날이 아름답다. 20, 30대 시절에 가장 흔한 실수는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밖에 나가야 하는데 날씨가 나쁘면 나가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에만 밖에 나가면 외부적인 조건에 매우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 태풍이 불든 눈이 오든 비가 내리든 하루도 빠짐없이 밖에 나가야 한다.
그래야 맑은 날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름다움에는 여러 가지 표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삶에는 맑은 날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놀랍도록 이 사실을 잊고 산다. 맑은 날에만 행복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꽁꽁 무장한 채 살아가고 있다. 조시 웨이츠킨. 나이 들기 전에 매력을 완성하라. 좋은 물건이 있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라. 그리고 가능하면 쉽게 되팔 수 있는 것을 사라. 이 두 가지 기준만 잘 지키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빈티지한 물건들을 모은다. 그것들은 늘 상품 가치가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매력적인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상의 유행은 돌고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다. 그 순환이 점점 빨라지고 있을 뿐 본질은 변함이 없다. 언젠가 유명 CEO인 리처드 브랜슨과 함께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그는 30년 넘게 사용했다는 매우 낡은 루이비통 더플백을 갖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그가 치른 가격에 몇 곱절을 주고 그 가방을 사들이고 싶었다. 낡았지만 튼튼했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려면 젊은 시절부터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매력을 몸에 들여야 한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사람, 언제든 시장에 나와도 높은 인기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더 나이 들기 전에 당신만의 매력을 완성하라. 디타 본 티즈. 책을 읽는 이유를 알라. 책을 읽는 것은 삶에서 늘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을 읽는 이유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깨달음과 스스로를 제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우리가 삶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알려준다. 삶이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불안감에 휩싸일 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거나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멈출 수 있다. 삶은 그저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강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책을 손에 놓지 않는 한 힘겨운 상황에 개입하는 다양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를 통해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삶의 여정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더스틴 모스코비츠. 배우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은 적게. 내게 일어난 가장 큰 행운은 저널리즘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 때문에 결국 나는 꿈에 그리던 뉴욕타임스에서 기자 겸 칼럼니스트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생생한 것들을 배우며 정해진 방식대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열정을 이끄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내가 젊은 독자한테 줄 수 있는 조언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반드시 최종적인 결과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다. 목표의 종착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 사실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길의 한 분기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어떤 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될지 피해를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곧 실패한 것은 아니다. 비판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 당신이 남다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배우는 것은 많아야 하고 알고 있는 것은 적어야 한다. 뉴욕에서 발간되는 최대 규모의 대한신문인 빌리지 보이스에서 무보수 인턴으로 일했던 젊은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1년 동안은 우편물을 개봉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출 품위서를 처리하는 일만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일하게 되어 정말 기뻤다.
밝은 얼굴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점점 월급이 오르는 정식 직원이 되었고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일꾼이 되었다. 글쓰기를 무척 좋아했지만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작 글솜씨가 별로 좋지 못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작가와 편집자들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비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기록 보관소에 있는 과월호를 탐독하다 보니 어느새 작가, 비평가, 기자가 되는 법을 깨우치게 되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다음과 같았다. 최고의 명문 학교는 세상이다. 닐 스트라우스. 매일 3가지를 감사하라. 지금보다 젊었을 때도 딱히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굳이 시간을 내서 내가 한 일들을 일일이 되돌아본 적은 없다. 나이가 제법 든 지금은 매일 아침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하루 일과 도중에 다시 연습하기도 한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바뀐 것일까? 감사의 과학적인 효과를 맹신해서가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국 얼마나 많은 시간을 좋은 기분으로 사느냐가 결정하는 것 같다. 세상에 만사를 해결해주는 검증된 유일한 특효약이 있다면 감사다. 감사하는 연습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음악 앱을 실행시켜 감사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둔 음악을 무작위로 듣는다. 내 경우엔 감사 플레이리스트에 9곡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곡이든 상관없이 들으면 기분이 전환되고 사는 일에 감사해지는 음악이면 무엇이든 좋다. 중요한 건 감사 음악 목록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일 3가지를 생각한다. 대상이 구체적일수록 효과가 좋다. 예를 들어 단순히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기보다 어쩌녁에 나를 위해 시금치 파이를 만들어준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내 파트너보다는 어제 파트너와 함께 밖에 나가 달린 일이라고 떠올리는 편이 더 좋다. 오늘 아침에 내가 감사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내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아이. 2. 내가 마시는 커피. 3.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본 것. 이 작업을 제대로 진지하게 하고 나면 대개 감사의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 하루를 보내면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화가 많이 날 때는 중심을 되찾기 위해 이 연습을 다시 하기도 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임을 명심하라. 투리아 피트. 아이 같은 마음을 잃지 마라. 내가 아는 한 최고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소유자다. 놀이를 좋아하고 열린 태도를 가졌으며 두려움과 냉소, 실패에 대한 내면의 경고 따위엔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이 같은 마음이 왜 그렇게 훌륭하냐고? 나는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둔 젊은 동료들에게 앨리슨 고프닉의 요람 속의 과학자를 강력 추천한다. 이 책의 주요 결론은 이렇다. 아기들은 우리보다 똑똑하다. 적어도 똑똑하다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라면 그렇다. 아기들은 생각하고 결론을 이끌어내고 예측을 하고 설명을 찾고 심지어 실험도 한다. 과학자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잘 모방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가 가진 힘은 대부분 시냅스의 상호 연결성에서 나온다. 산타페 연구소의 과학자 제프리 웨스트는 종을 막론하고 시냅스, 뉴런의 전개가 뇌 질량에 따라 거듭 제곱의 법칙으로 커진다고 설명했다. 2, 3살 때 아기들은 어른 뇌에 비해 시냅스가 10배 많고 에너지 연소가 2배 높은 절정기에 이른다. 그 후로는 계속 감소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산하 기억 및 노화 센터는 인지력 감퇴의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40대에 80대와 똑같은 기울기의 감퇴가 나타난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을 대부분 잊어버리게 되는 문턱을 넘으면서부터 그동안 축적된 감퇴가 눈에 더 잘 띄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런 진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UCSF의 마이클 머제니치 교수는 어른이 되어서도 신경 가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무슨 뜻일까? 신체 운동 못지않게 정신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만다는 의미다. 나를 비롯한 이 책의 젊은 독자들이 명심해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아이 같은 마음으로 평생 배우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스티븐 저베슨. 여기까지 40이 되기 전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팀 페리스는 타이탄의 도구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등으로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은 저도 오디오북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 저자의 대표작이자 스테디셀러인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여러 분야의 정상에 오른 인물들의 성공 노하우를 모아 정리하고 소개했다면 이번 책 또한 세계 석학들과 CEO, 스포츠 선수들까지 정상에 오른 인물들이 20, 30대에서 40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들을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담은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이 책의 조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40 전에 팔부 능선을 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세계 최고들이 젊은 리더들에게 해주는 인생 조언인데요. 40이 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유는 40이 인생의 절반쯤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주기 때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 상징적인 40 이전에 8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진에 큰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인생을 바꿔줄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00명이 넘는 최고봉들이 들려주는 조언 하나하나가 그 한 문장들로 가득하다는 게 이 책의 매력이었습니다. 수많은 조언들 중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았던 문장 2가지를 고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걱정 마라. 모든 건 결국 잘 풀리게 되어 있다. 라고 자신 스스로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치열한 20대를 거쳐 새로운 인생을 내디디며 때론 걱정에, 때론 막연한 불안감 속에 30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었습니다. 2번째는 나이 들기 전에 매력을 완성하라는 조언이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만의 생각이 확고해지고 유연한 태도를 갖기가 힘듭니다. 그에 반해 자신을 잘 알고 겸손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어른은 참 멋지고 매력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만의 매력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는 성공의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은 지금 나의 상황에 따라 늘 새롭게 다가오죠. 시간이 흘러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는 또 어떤 문장들이 가슴에 담기게 될지 기대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